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키트루다 관련되는 면역관문 억제제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중이라는 이제 코멘트가 또 한 번 또 나왔죠. 자, 2029년 2030년대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의 새로운 어떤 이제 컨텐츠가 가능한 어떤 다음 단계의 바이오시밀러라고 봐야 되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개최되고 있는 에스머케 관련되어서 바이오주들의 어떤 관심이 뜨겁죠. 셀트리온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번에 베그젤마 관련해서 포스트 세션에서 임상 3상 관련해서 오리지널과 이제 생존 안전성 유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름 이제 현지에서 분위기가 좀 뜨거웠는데요. 이미 이제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시에서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았고 올해 중으로 유럽에 출시가 예정 중인데요. 자, 포스터로 이제 공개되었다. 포스트 세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제 포스트 세션에서 이제 A4지 한 장 정도의 요약본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가진 어떤 세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은 유럽, 남미, 아시아에서 689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대 3년 치료에 대한 어떤 임상을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인데요. 자, 생존 분석과 안전성 결과 PFS 값이 오리지널 대비해서 0.92 이 가격이 이 값이 이제 1회 건사하면 이제 효과가 뛰어나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OS 값은 0.95 정도니까 오리지널 의약품 대해서 생존 분석에서 유사성을 입증을 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인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 세계 이제 매출 규모가 8조가 넘죠. 그래서 블록버스터인데요. 그래서 이 베그젤마를 통해서 이 항암제 어떤 이제 부분의 제품 프로덕트 믹서를 좀 더 강화하는 어떤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도 초기에 어떤 이제 표적 항암제 단계에서 좀 더 바이오 베타의 개념인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 쪽에도 계속 이제 확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셀트리온의 김성원 이제 의학본부장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코멘트를 좀 했지요. 그래서 ADC 쪽은 이제 이미 이제 영국의 익수다 테라피틱스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어떤 계약 부분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파이프라인 확장을 좀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ADC가 항체 불분하고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를 이제 연결하는 어떤 링크 구조라면 이중항체는 이제 또 이제 ADC하고 조금 너무 다릅니다만 여기에도 여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규 이제 후보 물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표적 항암제 어떤 시장보다는 이제 향후에 좀 더 커지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이제 키트루다가 올 상반기에만 그 13조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유플라이마가 대상하고 있는 휴미라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키트루다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2029년, 2030년 출시를 목표로 이 키트루다 관련된 어떤 이 바이오시밀러 물질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향후에 이제 10년간 캐시카우 역할을 할 바이오시밀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이제 장기 셀트리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고성장을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면역 항암제 어떤 부분들이 적응정도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고 항암제 라인에서도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 본격적인 이제 바이오시밀러 어떤 시장이 열린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들은 한 2025년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개발 영역을 또 한 번 볼 수 있는 어떤 분야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하시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에서 이제 포스트 세션에서 과거에는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그 퍼스트 무브만 중요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퍼스트 무브가 나오면 한 6개월 이내에 후속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고 있으니까 여러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이제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복제약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무엇이냐 상당히 중요한데요.
배그셀마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이제 출시하기 전부터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또 개발력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좀 갖출 것이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배그셀마 관련되는 부분이 아바스틴과 더불어서 상당히 이제 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서 이제 K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미 국가 이제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의 행정명령에 뭐 서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공급망 관련되는 부분에서 코로나 때 많은 부분들을 좀 겪었고, 자, 중국의 부상을 좀 우려한 어떤 부분에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국내 쪽의 어떤 생산 기지를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치포 이야기 동맹도 나오고 자국의 어떤 국토 영토 안에서 생산해야 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기차에서 하듯이 바이오까지도 이제 이 부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시가 굉장히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본질적인 부분들은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일단 수출의 어떤 물량들이 많이 있는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영향을 좀 준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셀트리온도 여기에 영향이 있겠죠. 국내 이제 생산이 많고 일부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론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합니다만 미국 쪽에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보게 되면 중국 어떤 견제용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이제 생명공학 부분에서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것을 자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정할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내에 바이오 자국 생산에 대한 어떤 구체안을 이제 내놓을 어떤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그 반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지금 이제 또 고민을 한다 이런 어떤 기사들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런 어떤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내 어떤 이제 생산 기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할 사항이 된다 이런 어떤 기사들 내용이 좀 나왔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시설을 또 건설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료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장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의 어떤 기사들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제 국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 대부분이 이제 자국보다는 해외 쪽으로 간다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는 대부분 이제 유럽 아니면 미국 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뭐 없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영향이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정책들이 진행되는지 살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에 업이 많은 어떤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주력 바이오 시밀러를 국내에서 이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천 송도 공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을 하는 부분이고 일부는 이제 현재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지만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직판이라든지 향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금 셀트리온 관계자에서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어떤 정책 내용을 면밀하게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악재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리포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중국 견제에 관련되는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호재일 수도 있고 뭐 악재일 수 있는데 회사의 대응이 어떻게 좀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쪽은 좀 매도가 좀 나왔고
전체적인 현물에서의 또 수급은 이제 기간이 이제 오랜만에 한 3만이 넘게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한 6%로 늘었고, 자, 18만원 밑에서 일단은,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5일선 부근을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조금 올렸다가 이제 그 위로 좀 가면서 아직 이제 21선 안착은 좀 못했는데요. 자, 19만원대, 20만원대 회복을 해야 되면서 추석 전에 이제 단기 이제 볼린저 밴드 바닥에서 올라왔고 파라볼릭자도 이제 추세 전환을 좀 시켰거든요. 그래서 ADX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추세가 강하냐? 아직 강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락했던 2주 넘게 빠졌던 부분이 오히려 좀 하락이 세웠다가 지금 반등이 세지기 위해서는 좀 양봉이 제대로 된 양봉이 나오면서 19만원대, 20만원대 이 흐름들을 이번 주에 갈 수 있는 흐름들을 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되면서 21선 부근이 지금 이제 19만원대 부근에 어떤 걸려있는 부분들, 이 부분의 회복이 이번 주에 내느냐,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 올해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20만원대, 25만원대 흐름들로 하반기 흐름들이 나올 걸로 보여주고요. 내년 정도는 한 30만원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